네, 이어서 사안의 검토 작성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5, 6월에 스터디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며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틈틈이 좀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라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꼭 이렇게 안 들으셔도 무방하니까 이제 앞에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사례 문제를 작성을 하실 때 이 사안의 검토를 어떻게 쓰실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보처럼 면부책을 심도 있게 논하고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배책이랑 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보험금을 산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법률상 책임은 발생했는데 약관에서 면책상에 걸려서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하게 된다면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일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는 출제자는 전부 다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고 약관으로도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걸 가정을 하고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또 사례 문제의 지문을 좀 읽어보시면 주로 다 피보험자한테 어떤 민법 예를 들면 750조, 756조 이런 것처럼 이 사업주들한테 혹은 피보험자들한테 법률상 책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단서 조건을 이렇게 좀 주어지고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는데 막바로 이 사안의 검토를 안 쓰고 막바로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하셔도 되죠.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10점짜리라든지 1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사안의 검토를 안 쓰셔도 될 만한 문제들이 사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혹은 이제 15점짜리 같은 경우에도 굳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한 10에서 12점 정도는 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한 3에서 한 5점 정도가 앞에 결국에는 이 쟁점을 좀 어떻게 논하고 나는 이걸 어떻게 서술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좀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100점이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점, 30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목차도 당연히 좀 끊어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보험금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100점을 크게 낸 걸 보면 어떤 사안에 쟁점이 있거나 좀 출제자가 이 부분을 수험생들이 언급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출제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100점 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안의 검토를 조금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안의 검토에 들어갈 내용들은요. 이 사례 문제를 접했을 때 결국에는 출제자의 의도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의도를 파악해서 기술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은 되게 무난한데 여러 개 아까 기출문제처럼 여러 가지 계약을 주어지고 그거를 분담해야 될 일이 있거나 하면 이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피보험자한테는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고 약관에서는 면책상에는 안 걸리지만 이 계약이 여러 개로 주어졌고 동일한 사고를 담보하니까 이 독립책임의 분담 방법에 따라서 뭔가 보험자끼리 이 분담할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이런 핵심 내용들을 여기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비교적 배점이 작았을 때는 이렇게 사안을 검토해서 피보험자의 아까 법률상 책임이 일단 1차적으로 성립해야 그 다음 면책사항이라든지 지급보험금 산정할 때 보험금 분담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니까 이 배상 책임 성립하는지 그 다음 보상 책임이 그래서 발생하는지를 좀 합해가지고 비교적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배점이 좀 커지면 예를 좀 펼쳐보시는 거죠. 1번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검토, 배상 책임의 검토 그 다음 약관상 보상 책임의 검토. 아까 제가 쓰라고 했던 그 배상 책임의 유형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요. 그럼 결국에는 요 1번하고 2번을 합한 게 사안의 검토가 돼요.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어떤 불법행위에 관련된 내용일 테니까 전부 다 사람,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이 관계를 다루고 있는 민법이고요. 전부 다 불법행위 책임편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법률들을 쭉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공부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다 써먹으려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 피보험자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근거에서 위반을 하면 아까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일이 생기니까 보험에서 그거를 커버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L법, 기타 특별법 그중에서 지문을 읽고 이 피보험자가 그래서 어떤 책임을 위반한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조금 적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 약관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면책사항 해당 여부나 보험기간 중 사고라든지 계약상 하자 여부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보험금 분담처럼 이 분담은 다 약관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 뭐 분담할 뭐 약관상의 내용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도 통과되고 그다음 약관상으로도 통과가 돼야 우리는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일이 생기는 거죠. 자, 발생했는데 면책사항에 걸리면 이 단계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전부 다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 출제자가 전부 다 얘도 발생하고 얘도 문제 없게끔 다 지문에 주어지고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 1번하고 2번을 조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루틴대로 좀 빠르게 쓸 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크게 타입을 이 법률상, 약관상으로 일단은 나눠봤는데 지금은 법률상 부분에 제가 까맣게 칠하고 밑줄을 좀 그어놨어요. 자, 그러면 약관에는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고 그 다음 법률상 책임 부분만 조금 뭔가를 언급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지문을 읽어봤는데 주어진 사고 내용이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자세히 쓸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볼게요. 1번 기출문제. 영업배상 책임을 가입하고 있는 호텔에서 그냥 서로 다른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냥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라고 나오는 10점짜리 문제죠. 자, 제가 10점짜리 문제는 사안의 검토를 거의 쓸 일이 없고 자, 보험금 산정하는 거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피보험자한테 민법 몇 조에 근거해서 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거를 유추해 볼 만한 단서 내용들이 없어요. 이럴 때는 굳이 법률상 책임 발생하고 약관상 보상 책임 발생하는 이 내용은 안 써주셔도 무방해요. 그러면 그냥 막바로 원하고 있는 사고별로, 그러니까 1회 사고에 얼마, 2회 사고에 얼마 이렇게 막바로 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근제 파트의 문제예요. 산재하고 이엘 손익상계 문제예요. 자, 피보험자가 어떤 경우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지 단서 조건을 좀 찾아보는 건데요. 여기에 이미 건설주 건물의 관리 부실이라고 이미 과실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건물주 건물의 관리 부실이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의 관리 부실 결국에는 요게 요 보험에서 얘기하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 단서 조건이 요 한 줄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는 비교적 이 관리 부실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막 민법 몇 조일까, 뭐 안전배려 의무 위반일까 이런 것들 굳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갖다 그대로 쓰면 건물주, 건물의 관리 부실이 발생하니까 그로 인해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약관의 면책 사용에 걸리지 않으니까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항목별 손익상계에서 지급하겠다 내용 그냥 언급해 주시고 끝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쓸 필요 없으시고 밑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어진 관리 부실을 그대로 갖다 차용해가지고 저것 때문에 법률상 책임 발생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자 이제 뭘 좀 쓸만한 내용들이 좀 주어지겠죠. 네. 계단을 내려오는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천장의 구조물에 맞아가지고 지금 다친 사안이란 말이죠. 자, 천장은 뭘까요? 천장은 공작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공으로 사람이 다 만들어낸 것들은 전부 다 공작물 책임이고요. 자, 그러면 저 공작물인 천장을 누가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냐면 호텔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이 돼서 쓸 수 있는 것들은 피보험자는 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근거해서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한다. 잘 모르시겠다 하면 750조는 어느 경우에나 거의 일반적으로 쓰니까 뭐 그런 거에 근거해서 손배 책임이 발생한다 쓰시면 돼요. 자, 약관은 뭐 별다르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면책사항에 안 걸리고 계약상 하자가 없어서 보상 책임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정적인 멘트로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저 원형 천장 계단에 저 관리 부실 이런 것들을 보고 758조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를 갖다가 차용해가지고 좀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근제 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면 산재 이엘 손익상계 문제에서도 근로자가 3층 계단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추락해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사고 내용을 추사해 보니까 현장에 뭐 작업 감독자도 있었고 안전망이라든지 안전펜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 이런 내용은 이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추측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뭐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손배 책임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750조부터 760조의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러한 경우들에 해당이 되면 결국에는 보험에 들어오기 전에는 가해자고요. 그 가해자가 평소에 보험을 가입을 하면 피보험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피보험자들이 뭐 750조든 56조든 이런 것들을 뭔가 잘못해서 그 피해자한테 손해를 입히게 되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발생하면 약관의 면책사항에만 안 걸리면 보험회사에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해서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 법률상 책임이 어떠한 경우에 피보험자한테 성립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 750조 뭐 기출 요건들 나왔지만 750조 그냥 약수를 하려고 사실은 공부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약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법률들의 내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책임 법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실제 사례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험에서 결국에는 피보험자한테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 쓰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법률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오신 거니까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750조는 가장 민법의 기본 원칙이고요. 기본되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뭐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가하면 결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아까 결과였죠. 그러면 법률 쓰라고 했을 때 제가 개념은 법조문 750조 쓰시고 요건 및 효과, 요건 4가지 있고 효과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효과가 되겠죠. 자, 이 750조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내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부주의로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앞에서 오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쓰러뜨리게 된 경우 제 과실이죠. 그럴 때에는 저 가해자는 75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한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피해자는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750조에 근거해서 손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적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 개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뭐 예를 들자면 제가 750조는 좀 그렇고 아까 요거 설명드린 거랑 뭐 내용이 비슷해서 넘어가고 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의사 및 병원 배책에서 의사가 안에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뭐 신경을 절단했다든지 수술하는 경우에 원래 신경을 절단하면 안 되는데 신경을 뭐 가위 조작 실수로 인해서 신경을 절단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5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실로 손배 책임을 환자한테 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주가 일을 시키는데 이 근로자가 아까처럼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요.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서 저기 공사 현장에 구덩이가 좀 파여 있어요. 그럼 사업주가 그거를 보면 저 구덩이를 메워야 내 근로자들이 평소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웅덩이를 메꾸지 않은 경우 거기에 지나가다가 근로자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 나의 과실인 거죠, 사업주. 그럴 경우에는 사업주가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배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들어드렸던 사례들은요. 전부 다 이 법률 규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그 영업배상 책임 뭐 국문이든 뭐 CGL이든 간에 이 배상 책임 보험에서 담보해주는 손해는 전부 다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질 때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위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법에 들어가 있고 법 규정이 확실해서 내용이 좀 객관화되었고 이런 것들은 다 보험료를 받고 보험에다가 그 위험을 이렇게 부담을 이렇게 담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 피해 가해자들이 평소에 내가 이런 행위를 저지를지도 모를 것을 대비를 해서 각각의 그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들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상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죠. 아까처럼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상대방 만경을 파손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내 개인 일상생활 중이니까 일배책 특약, 가족 일배책 특약 이런 것들로 커버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의료과실로 750조 위반을 했을 때 의사 입장에서 질 수 있는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은 의사 및 병원 배책 중에 의료과실 담보 조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사용자가 근로자 다치게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거 근제보험의 이엘특약 같은 것들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법률 규정에 근거한 법률상 책임은 우리 중요한 배상 책임 보험에 담보하는 손해가 된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례들에서도요.
750조가 적용이 될 수 있죠. 제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려다가 잘못해서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는데 앞에 오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된 거죠. 자, 제 과실이죠. 네, 제 과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75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앞에 오던 피해자한테 그 사람이 입은 손해액을 다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보험이 없다라고 하면 이 피해자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가해자한테 돈 내놔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보험 제도가 좋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일배책 특약이기 때문에 일배책 특약 예를 들면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돈으로 배상을 한 다음에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다 청구해서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례 문제에 이 문제가 주어지고 밑에 이제 산출 전제 조건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사안의 검토를 쓰실 때에는 지금처럼 개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기해서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질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에요. 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전방주시 의무를, 그러니까 말을 좀 예쁘게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방주시를 제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안 다치고 안전하게 운행할 이런 주의 의무들이 있잖아요. 우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그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그 과실은 개인의 과실이니까 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해서 뒤에 이거는 고정 멘트예요. 법률상 손배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약관은 뭐 특별히 일배책 특에 하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약관에서는 쟁점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럼 약관에 보상 책임을 적어주셔야 될 부분들은 일배책 특약이 지금 요 사고에서 보상해 주는 건지 보상하는 손해를 간략히 언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면책사항에 안 걸리는지만 확인하면 담보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일배책 특약은 일상생활에 기인한 손해와 그 다음 그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손해를 지금 담보를 하는 보험이잖아요. 아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중이니까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특별히 면책사항이 걸릴 게 없다. 보상 책임도 발생한다. 그래서 3번 이제 지급보험금 산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책임운용족자의 감독자 책임인데요. 요거는 작년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756조 사용자 책임이에요. 750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756조의 사용자 책임은 내가 근로가 계약관계에 기인해서 어떤 근로자를 사용을 해요. 고용을 하는데 그 근로자가 내 업무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원래는 그 근로자가 직접 책임을 지면 되는데 자, 756조에는 사용자도 책임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가 제3자를 다치게 했을 때 사업주는 원래는 책임이 없지만 이 계약관계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756조의 근거에서 제3자한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 게 756조의 내용이에요. 자, 단 책임을 사용주가 면할 길은 있어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는 이럴 때에는 사용자한테 손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법원에서는 잘 입증하기가 좀 곤란하고 대체적으로 사용자한테 거의 책임이 있다라고 부과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상대적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 책임 여러분들 배우셨던 항변할 수 있으면 중간 책임인 거죠. 자,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거 설명드릴게요. 동료 재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재해일 때요. 내가 A와 B를 근로자를 고용을 했는데 A 근로자가 B 근로자를 다치게 한 거죠. 업무 종사 중에. 자, 그러면 근로자가 제3자를 다치게 한 거죠. 그러면 사업주는 756조의 근거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정 대위 책임이에요. 대신 위치에 서서 책임을 지다. 756조는 법정 대위 책임이고요. 그 다음 근로자가 내 건설 업무 종사 중에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사업주는 756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고깃집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서빙하는 직원이 실수로 불판을 손님한테 엎어뜨린 거죠. 그럼 손님이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 직원은 직접 가해자가 되는 건데 756조 책임에 의하면 사업주도 대위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얘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이런 규정들이기 때문에 보험료로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보험을 내고 커버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근저보험의 사배책 특약에서 사업주의 손배 책임을 커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근로자가 내 업무 종사 중 행인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우리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도급업자 특약 뭐 이런 것들에서 담보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직원이 불판 쏟는 거 시설 소유자 특약에서 담보 책임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시설 소유자 특약 가입을 했고 지금처럼 직원이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손님한테 쏟았다. 시설 소유자 특약이 가입됐다 하면 여러분들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네, 법률상 책임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즉 이 업체는 고기 나라는 756조에 근거한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약관상 보상은 시설 소유자 특약은 이러이러한 경우를 보상한다. 면책사항 없으니까 담보 책임 발생한다. 그대로 갖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밑줄 쳐드린 내용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그냥 756조 하시면 안 되고 민법 756조에 따라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까 밑에 약관상 보상은 앞에 내용이랑 지금 똑같아요. 시설 소유자 특약이 보상하는 손해만 지금 바꿔준 거고요. 면책사항 이런 것들은 내용이 지금 똑같아요. 자, 757조 도급인의 책임은 아까 국문 영업배상 책임의 그 도급업자 특약 같은 거에서 담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좀 중요했던 거는 일단 얘가 특수불법 행위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사실은 일을 맡기고 일을 완성하면 돈을 주는 게 도급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위치가 대등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한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를 주의적으로 규정을 해주려고 명시해주려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불법 행위의 유형이 되고요. 자, 단서가 있어요. 자,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한 일에 대해서 제3자를 다치게 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게 도급업자 특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단서가 있죠.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도급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실무에서는 발주자 및 필적 배상 책임 특약 이런 것들로 담보가 가능하죠. 그다음 많이 쓰이는 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중요한 거는 전제 조건이 아까 얘도 개념이면 요 내용. 그다음 전제 조건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야지만 책임을 질 사람이 있고요. 그로 인한 효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경우냐면 사업주가 아까처럼 고기 나라에서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요 학원에서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 천장이 금이 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저희가 다쳐가지고 제가 부상을 입게 되면 이 공작물에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이 학원을 점유하고 있는 이 원장님한테 저한테 이제 손배 책임이 있을 거고요. 원장님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단서가 있죠. 평소에 이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 자체에 뭔가 기인한 손해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잘 이게 통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무과실에 가깝다 중간 책임, 사실상 무과실 책임주의가 758조가 적용되는 거고요. 만약에 책임을 면한다면 소유자는 책임을 면할 길도 없이 그냥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좀 볼게요. 땡땡 음식점 내부 계단에 흥건한 물기에 손님이 미끄러져가지고 부상을 입었대요. 그러면 이 음식점은 시설 소유자 특약을 가입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 음식점이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쓰시려고 한다면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계단,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계단을 보존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점유자가 물기가 항상 있으면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보이면 평소에 물기를 이렇게 적당하게 닦는다든지 잘 이렇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758조에 의거해서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한다. 요거 내용 똑같은데요. 앞에 이제 말을 조금 살을 붙여주는 거죠. 이 사안을 읽어보니까 이 음식점이 점유하고 있는 계단의 물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실이 있다. 근데 그 과실은 아마 민법 758조에서 책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제가 예비적으로 하나를 더 썼어요. 자, 음식점 주인하고요. 그 손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서를 쓰고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자, 돈을 내고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음식점 업주 측에서는 그 손님이 음식을 제대로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될 이런 보호 의무, 안전배려 의무 이런 것들을 어디 법엔 나와 있는 게 없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계약 책임에 근거한 이런 390조 같은 것들도 적용이 돼서 나중에 피해자들은 혹시나 이 758조가 안 되면 뭐 390조 같은 것들도 예비적으로도 이렇게 청구 사유를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내부 계단의 흥건한 물기 758조예요. 그다음 시설 소유자 특약이니까 우리 아까 봤던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면책상 시설 소유자 특약이 보상한 손해가 뭐다 이런 내용들이. 자, 759조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에요. 네, 동물을 점유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책임을 면할 길은 있어요. 네, 항변을 하면. 그런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과실에 가깝다 해서 사실상 무과실 책임이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강공원에서 A씨가 강아지 목줄을 원래 잘 채워갖고 다녀야 되죠. 근데 목줄을 자기 부주의로 놓쳐가지고 옆에서 다른 모르는 사람이 놀라서 피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자, 이런 경우를 담보해 줄 수 있는 특약은 A씨가 가해자니까 A씨가 평소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일배책 특약이나 뭐 가족 일배책 특약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A씨가 결국엔 가해자, 보험의 피보험자니까 이 피보험자가 어떤 책임에 근거해서 법률상으로 책임을 지는지 단서가 되는 것이 강아지의 목줄을 부주의로 놓치는 바람에라는 거죠. 네, 안전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부주의로 놓쳤다. 그럼 그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동물, 강아지,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네, 조치를 취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될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의무가 있다. 자, 이 말은 일상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장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799조에 따른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약관상은 일배책 특약에 보상하는 손해 이거고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보상 책임 발생한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딱 759조 이러면 내용이 너무 짧으니까 앞에다가 살을 좀 붙여주는 거죠. 그 살은 지문을 읽어보시고 어떤 주의 의무, 뭘 잘못했는지를 조금 말로 장문을 하셔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제 불법행위 책임 마지막으로 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요. 자, 얘는 아까 어떤 형태에서 적용이 됐었냐면 보험으로 따지면 이렇게 피보험자가 2명일 때요. A보험, 피보험자가 각각 B보험. 그래서 시설 소유자 특약, 이게 생산물 배체 이런 경우요. 그래서 둘이 공동해가지고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 자, 얘의 과실이 예를 들면 50% 피보험자,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 과실이 50%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손해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내용을 볼게요. 네. 760조는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인이,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2명 이상의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에서 배상할 책임을 질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연대의 의미를 판례에서는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해석을 하고요. 부진정 연대는 원래 진정 연대만 있는데 판례에서 만들어낸 용어이고요. 이 부진정 연대라는 것은 이 채무자들 간에는 서로 어떤 관련성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이라서 서로 간에 어떤 뭐 구상권이라는 이런 관계가 없는데 우연하게 이 채무가 같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에서는 부진정 연대로 보면서도 서로 간에 내부적인 분담 비율이 있다면 그 분담 비율에 따라서 공동불법 행위자들끼리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자, 연대 책임이 돼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약간 피해자한테 좋게 되는 거죠. 이 피해자는 본인 손해액 1억에 대해서 둘 중 한 명한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A가 돈이 많을 것 같아서 A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A 입장에서는 1억을 주고 원래는 자기 50% 과실이니까 5천만 원만 주면 되는데 1억을 주고 자, 5천은 요 피보험자 건데 더 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자한테 1억을 주고 5천에 대해서는 얘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760조는 일단은 이 부진정연대와 관련된 이 구상권은 약술 문제로도 좀 책임 법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 가능하겠죠.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설 소유자 특약에 가입한 식당 주인,
그다음 가스 버너가 생산물 배책에 가입되어 있는데 식당 주인의 부주의한 과실, 그다음 가스가 제조물이니까 이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과실이 각각 경합이든 사고니까 각각 책임이 부담하는 거죠. 각각의 과실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C도 음식점 주인 C도 불법 행위자, 그다음 가스 제조업체도 불법 행위자가 되고 이들은 760조에서 연대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법률상 배상 책임. 자, 가해자가 2명이에요. 그럼 각각의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C는 앞에 다 주어졌죠. 본인 부주의에 따른 과실로 타인을 부상하게 했으니까 행위 750조에 의한 과실. 제조업체는 PL법에 배상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PL법상의 결함에 따른 과실로 손해를 입혔으니까 둘은 각각의 손배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760조를 공부했어요. 그럼 아는 척을 더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들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아까 민법 760조에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자, 약관상 보상은 지금 보험이 2개예요. 들어가야 되는 각각의 보상하는 손해. 그래서 검토했더니 면책상이 안 걸리는지 확인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지금까지는 법률상 책임만 계속 760조냐 59조냐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약관상은 다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상을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거 PL법에 따른 거. PL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고요. 자, 특별법이니까 민법보다는 우선 적용이 되는 거고요. 순위가. 만약에 특별법에 없는 내용이라면 민법이 보충 적용되는데요. 자, PL법 3조 1항을 보시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자, 앞에 불법 행위는 다 과실을 요건으로 했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특수한 유형이라는 것이 과실 대신에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게 좀 특수한 거죠. 그래서 그 결함 때문에 생명, 신체,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PL법의 3조의 규정이 나와 있죠. 그러면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결함만 인정된다라고 하면 PL법에 따라서 피해자한테 손배 책임을 부담을 하겠죠. 자, 땡땡전자의 김치냉장고에서 우리 아파트에 김치냉장고를 들여놨어요. 근데 그걸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요즘 되게 흔하거든요. 뭐 세탁기 내부 단락에서 화재 나고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생산물 배책 청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무에서. 그러면 이미 단서가 주어졌죠. 김치냉장고는 제조물이니까 생산물 배책에 가입했을 거고요. 그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기계적 결함이 이미 인정이 됐대요. 그러면 법률상 책임을 쓰실 때 앞에 것들은 전부 다 개인 간의 거래 관계가 민법이 적용됐지만 지금은 민법의 특별법인 PL법이 있기 때문에 PL법 3조에 따라서 결함이 있는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률상 책임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 적어주시면 돼요. 자, 약관상 보상은요. 생산물 배상 책임에 보상하는 손해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어떤 경우 보상하는지, 그리고 면책상에 안 걸리면 보상 책임 발생한다. 내용 똑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타입 2. 자, 제가 지금은 이제 약관상에다가 까만 표시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법률상 책임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그냥 몇 조에 의해서 책임 발생하는지 비교적 무난한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약관상에 뭔가 쟁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면책사항이라든지 계약상 하자. 요거는 기본으로 아까 전에는 다 부담을 했잖아요. 검토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뭔가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항에 걸리는 문제라든지 혹은 독립책임에 분담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계약상에 뭔가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단서로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예제를 보면 좀 이해가 쉽죠. 빌딩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직원 A가 조종하던 크레인 1, 자기 조종 실수로 쓰러져서 근로자 본인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 인도로 보행 중이던 모르는 사람 행인 B가 부상을 입었대요. 자, 가입한 보험은 건설기계업자 특약이에요. 건설기계업자에서 중요했던 거는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건설기계들은 자배법을 가입해야 되니까 여기서 적용 제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접적인 가해자는 소속 직원 A잖아요. 그럼 A는 750조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 사업주는 756조 사용자 책임을 부담을 하는 거죠. 배웠던 거고요. 자, 약관상에다가 써주셔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자, 건설기계업자의 면부책상을 알아야 되겠죠. 면책상.
피보험자가 업무 종사 중에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는 면책으로 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영업배상 책임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언급해 주셔야 될 거는 저 사례에서 직원이 부상 입은 거는 면책사항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인 비만 건설기계 업자에서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을 약관상 책임에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아까랑 똑같은 거죠. 네. 목줄이 풀리면서 피해자한테 달려들어가지고 피해자가 부상을 한 사고인데요. 자, 지금 보험계약상을 보니까 계약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떠올리셔야 될 게 같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인지를 보셔야 되는 다 일배책 똑같죠. 그럼 다 같은 사고를 담보해요. 그러면 아, 보험자 분담의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피보험자가 지금 각각 다 틀려요. 그러면 피보험자를 따져봐가지고 가해자가 결국엔 피보험자잖아요. 홍길동은 피해자죠. 그러면 일배책은 다른 사람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거니까 A사는 책임이 아예 없어요. 무책. 그리고 B하고 C는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이 사안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구냐면 김미래예요. 김미래. 네. 얘는 가해자니까 책임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연걸은 누구냐면 배우자래요. 자, 가족일배책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일배책의 피보험자는 김영 피보험자 플러스 김영 피보험자의 배우자도 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B사하고 C사에서 담보 책임이 발생하죠. 그럼 지금 제가 말로 언급했던 내용들이 다 약관상에서 나오는 용어들 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언급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네, 홍길동은 책임이 없고 왜 책임이 없는지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연걸은 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이 돼가지고 부책이다. 그래서 면부책까지 갈려주시는 이 문제예요. 자, 얘는 법률상 책임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다 약관에 들어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관에다가 좀 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음식점 내부 계단에 아까 처리했던 거 흥건한 물기에 미끄러진 손님 홍길동이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대요. 자, 그럼 음식점에서 가입한 보험은 A사의 시소유특약, B사의 시소유특약을 가입했어요. 자, 아까 이거 문제에서 음식점은 758조에 의해서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약관을 뭘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동일한 손해를 지금 시설 소유자니까 동일한 손해 담보예요. 자, 그럼 보험금 분담을 처리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보험금 분담에 대한 내용을 약관상 파트에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읽어보시고 이게 비교적 법률과 약관이 무난하게 일상적인 용어로 쓸 것인지 아니면 법률상에서 뭐 민법 몇 조까지 써야 될 내용인 건지 아니면 법률상은 무난하게 쓰고 약관에서 지금처럼 뭐 면부책이라든지 보험금 분담을 언급해 주셔야 될 문제인 건지를 결국에는 적어 주셔야 이 출제자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짚어줘야 글을 근거로 해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점수를 조금 잘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제 파트의 이 사안의 검토 작성 예시를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390조는 계약 책임에 근거한 거라서 뭐 의사와 환자 간, 그다음 근로계약 관계,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도 뭔가 책임을 위반을 하면 390조가 적용돼서 각각 사업주 또는 의사한테 손배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례 문제 보시면 3층에서 이 회사 소속 근로자 홍길동이 3m 아래로 추락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자, 단서가 되죠. 추락 방지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대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 750조 불법행위 책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신의측상 부수 의무로 인정되는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사업주가 위반한 이 단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률상 책임 파트에다가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산재하고 이엘이 손익상계 되는 요 문제의 이 작성 폼을 보여드렸고 지금 이제 안전배려 의무 위반은 결과적으로 여기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을 판단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멘트도 똑같아요. 사안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를 위반한 과실로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약관상 보상 책임은요.
EL 특약이 어떤 거 보상하는지 보상하는 손해, 그리고 면책 사유에 안 걸리니까 담보 책임도 발생한다. 그리고 항목별 손익상계 하겠다. 이 내용을 일반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은 판례상의 내용이니까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중요하니까 기출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입책상 부수 의무, 그리고 근로계약 관계일 때 이제 신입책상 부수 의무가 필요한 거고, 뭐 인적, 물적, 환경 정비 이런 내용들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전배려 의무 위반, 이 책임의 성격을 민법 390조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죠. 그다음 약관상 할 때도 이 손익상계가 결국에는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 보완적 항목끼리 항목별 손익상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로 그래도 언급을 해주시면 알지만 조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재와 EL의 이제 전형적인 손익상계 문제지만 이제 사고 내용을 아까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내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를 이제 주로 주어졌지만 지금처럼 노무도급인 경우에도 이렇게 노무도급인한테도 내 직접적인 근로자는 아니지만 마치 노무도급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이니까 이 노무도급인도 수급인의 근로자이지만 그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게 판례의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법률상 책임을 적어줄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7월 모의고사반에 출제를 하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WC, EL, WC는 배상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없이 업무상이냐 비업무상이냐만 검토하시면 되고요. EL 특약은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을 검토해 주시는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을 하시거나 하실 때 조금 참조하시라고 다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7월반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시고 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합격은요, 제가 이게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책상에만 앉아 있다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공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시험은 제가 봤을 땐 절대적으로 많이 쓴 사람이 유리하고요. 또 쓰면서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으로만 보고 또 말로 그냥 읽고 이러는 것보다요. 내가 직접 말로 하고 말한 거를 가지고 내 글씨로 직접 써보고 하면 기억력이 훨씬 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가 있다라고 해요. 뭐 제 경험도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이제 가로치기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공부를 할 때 그때 제가 7월 달에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답안지 한 묶음 분량을 거의 다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주 와가지고 학원에서 이 모의고사 답안지 사고 볼펜도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억이 나서 이 시험장에 가니까 이게 좀 그래도 좀 처음에 이게 뭐 방향 잡기가 어렵지 생각이 나니까 이게 술술 연습했던 것들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하신 것들을 믿고 좀 연습을 조금 힘드시지만 그래도 쓰는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2차는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답안지와 볼펜 사용량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지 많이 작성해 보시고 그러려면 볼펜도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구비하셔서 7월 달에는 많이 써보시고 또 저랑 같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 이제 최선을 다해서 뭐 문제를 찍을 수는 없겠죠. 제가 쪽집게는 아니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해 드릴 테니까 믿고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 이 손해사정사 2차 시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할게요. 자, 이상으로 저희 실전 모의고사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